우리 시작해봅시다. 10단계 101쪽에서 질문 3번 6번에 53회 3번 말고 있어요? 그죠? 자, 다시 3 보겠습니다. 8명의 몸무게 평균이 74kg였대요. 그리고 68짜리랑 74가 탈퇴했대요. 이때 남은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총합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합으로 갔다 돌아오라는 소리는 지금 8명의 몸무게의 총합이 몇이었을까 보는 거예요. 자, 8명의 총합은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평균 74kg이 8명이 썼다라고 해도 되죠? 그럼 몇 kg이에요 총? 그렇죠. 7, 8, 56에 4, 8, 32가 592kg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렇지 68이랑 74가 나갔지. 그러면 남은 6명의 총합을 내가 알 수 있겠죠. 그럼 592에서 쟤네 둘은 몇이야? 142를 빼야 되니까 450kg 있지. 그래서 420에 50kg을 알았으니까 6명의 평균은 몇 g이다? 75. 6분의 450이다. 그래서 75kg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들어가야 돼? 항상 평균은 총합, 그치? 총합 거쳐서 평균으로 보여주면 된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102쪽 12번까지 질문. 10번 답 확인. 10번에 29, 9번 답을 9번에 26, 14번. 10 몇 번? 4번. 아, 왼쪽은 없어요? 왼쪽 12번까지. 7번. 7번. 7번에 700g. 또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3번부터 16번. 아까 14번? 네. 25%. 또 질문이나 답 확인. 없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사각형 얘기해보고 시간 되면은 상대 도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번 내용 이어서 갈 거니까 자, 8단원의 5번이죠. 5번 히스토그램. 아마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뜨고 8단원의 도수부터 어디 있고 됐어요. 자, 히스토그램이 뭘까요? 히스토그램은 일단 그림입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냐면은 계급을 가로로, 그 다음에 도수를 세로로 표현한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다. 그게 보통 그래프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계급이 어떻게 썼냐면은 2 이상 4 미만 4
6, 6, 8, 8, 10 이렇게 4개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적힌 도수가 있어요. 도수가 여기는 3명, 5명, 여기는 2명, 여기는 4명이에요. 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오른쪽에다 그리세요. 저는 밑에다 그릴게요. 여기가 0, 2, 4, 6, 8, 10. 좀 오했네. 어쨌든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됐을 때 2 이상 4 미만이니까 내가 여기에 개수만큼 3개짜리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된다. 색칠할 필요는 없어요. 4부터 6까지는 5개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자, 얘네들이 빌딩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져 있는 막대 그래프를 그립니다. 막대 그래프죠. 6부터 8까지는 2개. 그 다음에 8부터 10까지는 4개.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특징을 볼게요. 특징.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내가 이 도수분포를 쓴 것보다 눈에 확 들어오죠. 그치? 그래서 자료에 어떤 상태를 어떤 식으로 흩어져 있구나. 이거를 분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료에 분포를 알기 쉽다. 분포는 흩어진 정도. 라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러면은 뭐에 비례할까요? 이게 어쨌든 가로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 그치? 직사각형의 넓이나 내가 원하는 도수나 어쨌든 똑같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에 비례합니다. 넓이와 도수는 정비례해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합은 그냥 뭐랑 똑같아? 전체 도수와 똑같겠죠. 넓이 합은 원래 도수에서 뭐랑 똑같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합.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합. 뭔 말이냐면 쌤이 요거 계급 크기 몇이니? 2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2, 2 곱하기 4를 한 거나 여기 그림에서 가로의 길이 몇이니? 2, 세로의 길이 몇이니? 3, 2 곱하기 3, 2 곱하기 5, 2 곱하기 2, 2 곱하기 4 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 수의 넓이, 크기를 그냥 그림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 거야. 우리가 그림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냥 1번만 알면 돼요. 이거 자료의 분포 알기 쉽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것과 좀 다른 형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수 목표를 하는 방법 중에서 6번, 그
그게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표가 아니라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그리겠다.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은 우리가 먼저 뭐 할 거냐면은 히스토그램에서 5번의 히스토그램에서 가로의 중앙에 위치하는 값들을 점을 찍어서 이은 다각형입니다. 가로가 녹색이었죠. 가로의 중점을 연결하여 표현한 다각형입니다. 근데 얘는 어떤 형으로 나오냐면은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하시고요. 도수분포 다각형은요, 꺾은 선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 지금 쌤이 여기다 그린 거 있었지. 여러분도 크게 그렸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색 가지고 오세요. 다른 색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점을 찍을 거야. 자, 어떻게 찍을 거냐면은 히스토그램의 가로의 중점에 연결하래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 그죠? 위에. 4랑 6은 어디? 여기. 6이랑 8은 어디? 여기. 8이랑 10은 어디? 여기. 그러면 얘는 처음 시작 지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양옆에 주 공간 있죠. 거기에도 0에 중점 찍어야 돼요. 여기에도 여기 중점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제 자로 뭐 할 거야? 이거를 이을 거야. 자로 이걸 이을 거야. 자로 이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어져요. 그럼 얘가 바로 꺾는 그래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느낌이 어때? 히스토그램처럼 우리가 연두색이 없이 빨간색만 있다고 하면은 아 얘가 없었다가 3개 생겼다가 5개 있었다가 2개 있었다가 4개 있었다가 1개 됐네 라는 것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렇지? 근데 더 특징은 뭐냐면은 얘는 내가 비교하고 싶은 분류가 2가지 이상일 때 나타내기 쉬워요. 예를 들어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는 사실 A반 도수였어. A그룹의 도수였어. 근데 만약에 내가 B 도수도 똑같이 표현하고 싶었어. 근데 B 도수는 예를 들어 여기는 2였고 여기는 1이었고 여기는 6이었고 여기는 5였대요. 내가 이런 걸 비교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러면은 B는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6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5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얘를 똑같이 선으로 그려주면은 어떻게 돼? 빨간색과 파란색이 언제 크고 언제 차이가 나는지 내가 비교할 수 있지. 근데 막대 그래프에서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왜? 막대 그래프는 지금 내 혼자만 차지할 건데 여기에다 그럼 파란색 그래프 어떻게 그려? 겹쳐지잖아. 그치? 그래서 아 여기는 좀 특징이 어떻게 나온다? 첫 번째 값을 여러 개 비교하기 쉽다. 여러 집단의 값을 비교하기 쉽다. A 집단, B 집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한 개의 도수만 표현 안 해도 돼요.
그때 막대 그래프는 거의 한 개의 도수만 표현하게 돼요. 물론 나란히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눈에 안 들어와 그게. 그러면 특징을 볼게. 뭔 또 특징이 있냐면은 지금 빨간색이 사실 녹색의 넓이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대표적으로 이걸 보시면은 내가 중점에서 중점까지 연결했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는 평행하고요. 요렇게가 사실 넓이가 어때요? 서로? 그렇지, 같다. 그러면 내가 요 인접한 두 개의 넓이가 같죠? 여기도 같죠? 여기도 같죠? 여기도 같죠? 여기도 같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꺾은 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다각선의 넓이가 원래 막대 그래프의 뭐의 넓이랑 똑같다? 직사각형의 넓이. 녹색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 됐죠? 그리고 그 넓이 합은 뭐라고 그랬어? 개그의 크기 도수 곱하기 도수죠? 그치? 한 번 더. 다시 또 한 번 더 써줘. 이렇게 크기 곱하기 도수. 그쵸? 얘네들의.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세 개가 같습니다. 다시 어떻게?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 녹색 직사각형의 넓이, 얘는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넓이. 알았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그냥 이 도수표를 보고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에 통해서 내가 얘네들 정보를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이제 연습을 해서 A등까지 싹 풀어보고 아마 시간이 남으면 뒤에 상대도수까지만 더 얘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수 문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7번 해가지고 상대도수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져 버렸으니까 상대도수 단어를 그냥 뒤로 빼버렸어. 그래서 일단 필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다 적었으면은 여러분은 104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네, C단계 7번입니다. 자, 17번인데요. 우리가 보라색처럼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1번 계급의 개수는 7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막대 그래프의 직사각형의 개수가 계급의 개수랑 똑같겠지. 몇 개 나왔어? 5개잖아.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전체 학생 수는 35명이다. 그러면 막대의 높이들을 내가 다 더해주면은 그게 도수 합입니다. 첫 번째는 3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6 더하기 1 나와요? 그렇죠. 35가 나오죠. 3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9권 이상 12권 미만이다. 15명이니까 맞죠? 4번 읽은 책이 9권 미만은 10명이다. 9권 미만은 10명이 아니라 총 몇 명이에요? 13명. 그렇죠. 13명. 읽은 책이 12권 이상인 학생은 전체 25%이다. 12권 이상은 몇 명이에요? 7명. 35명 중에서 7명은 35분의 7 몇 퍼센트다? 5분의 1이니까 20%다. 그죠? 지금 25% 20% 한 게 그게 상대도수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어찌됐건 답은 2번, 3번이다. 18번 노란색 히스토그램이에요. 다음 중 알 수 없는 것은 뭘까요? 1번 전체 학생 수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2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도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3번 가장 길게 인터넷을 사용한 학생의 사용 시간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치? 내가 119분 사용할 수도 있고 117분 사용할 수도 있잖아. 모르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내가 모릅니다. 3번 19번 연두색인데요. 이번에는 도수가 가장 큰 직사각형의 넓이와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시고 b 빼기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가로의 길이는 궤도의 크기니까 10이죠. 세로가 도수죠. 근데 전체 넓이에서 가장 큰 거 빼래. 그치? 난 4개만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4개의 도수만 세면 되겠네요. 그죠? 4명, 6명, 8명, 5명이니까 23명이네요. 23명 곱하기 10이니까 230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도수만 빼고 내가 도수를 다 세서 가로 곱해주면 되죠. 20번. 그럼 이번에는 주황색인데 두 직사각형의 B가 A 대 B가 5대 4였대요. 그러면 A는 몇 명이었다? X명, B는 8명이지. X 대 8이 5대 4네. X는 몇 명? 10명. 10. 그러면 내가 전체 학생 수는 높이의 합이죠? 높이의 합 다 더해볼까? 3, 5, 6, 10, 8, 2. (3, 5, 6, 18이) 18, 2가 이미 20명이에요. 3, 5, 6, 14명. 14 더하기 20은 34명. 34입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을 볼게요. 얘는 어떻게 했다? 저런 식으로 꺾은 선으로 내가 만들었다. 21번 보라색 선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옳지 않은 것은 자, 계급의 개수 구할 건데 계급의 개수는 왼쪽 오른쪽 양끝점 빼고 점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점이 가운데 몇 개 있어요? 6개 있으니까 맞고요. 2번 전체 참가자 수는 40명이다. 그 가운데 6개의 점의 높이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5, 7, 13, 8, 4, 3 40명 맞죠? 3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6km 이상 8km 미만 맞죠? 4번 가로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00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다각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치? 40명 곱하기 2지. 그러니까 80이죠. 100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4번이 틀렸다. 5번 한 감자가 6kg 미만은 전체 30%이다. 6kg 미만 보니까 7명, 5명, 12명이죠? 12명이니까 40명에 12명은 10분의 3, 30%가 맞네요. 그치? 그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22번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11번째로 가벼운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도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1번째는 내가 왼쪽부터 세야지. 2명, 7명, 10명째 11번째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도수는 몇이다? 10이다 10. 그치?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계급 값이 아니라. 23번 초록색이요. 상위 28% 이내에 본선 대회 출전권을 줄 때 출전권을 받기 위한 최소 점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상위니까 내가 오른쪽부터 세야겠죠. 3명, 4명, 8명. 근데 내가 전체 학생을 구해줘야겠다 일단. 3, 4, 8, 4, 5, 1 25명이에요. 그러면 25명 중에서 28%는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그럼 내가 오른쪽에서 7명까지만 주겠다는 거야. 오른쪽에서 3명, 4명이니까
80점 이상이 7명이죠. 그래서 80점입니다.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24번. 그러면 옳은 곳을 모두 골라라. 기억.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는 계급의 도수에 정비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합과 같다. 맞아요? 그렇죠. 맞다. 기억, 니은 맞고. 디귿.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점의 개수는 계급의 개수와 같다. 가 아니라 몇 개 빼줘야 된다? 2개. 2개를 빼줘야 된다. 이게 틀렸고. 리을. 2개 이상의 자료를 비교할 때 도수분포 다각형보다 히스토그램이 편리하다? 아니. 아니다. 그죠? 네, 네. 특징 적었어요. 안 되죠? 여러 집단의 값은 도수분포 다각형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1번. 알겠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더 있어요. 25번부터 29번입니다. 내가 이제 찢었어. 그치? 수학은 항상 그게 문제야. 누가 커피를 쏟았어. 물을 쏟았어. 찢어버렸어. 달력을 찢어먹었어. 뭐하래? 짜증나지? 근데 해야지. 그죠? 예를 들어 25번을 보면은 지금 50명의 달리기 기록을 나타냈는데 내가 가장 가운데 17에서 19초 사이에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도수를 다 세가지고 50이 되도록 하는 가운데 숫자가 몇이었는지만 보여주면 되겠지. 14명이 아니라 15명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뺄셈으로 각각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른쪽 28번 더 볼게요. 남학생, 여학생 키를 조사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나타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가 같대요. 자, 여학생의 점의 높이의 합과 남학생 점의 높이 합을 한번 더해봅시다. 같은지. 28번이요. 28번 오른쪽에 남학생, 여학생. 같아요. 네. 자, 여학생 몇 명? 35명. 남학생도 35명 같습니다. 1번 통과. 2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적으로 키가 큰 편이다. 우리가 맞아요. 주황색 그치? 주황색 다각형과 초록색 다각형의 약간 높은 쪽을 보면은 녹색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네, 맞고요. 3번 키가 가장 큰 학생 여학생 중에 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남학생이 160부터 165까지 무조건 존재하잖아. 여학생은 없는데. 그치?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야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여학생 중에서 도수가 가장 큰 집단은 145에서 150. 5번 각각의 계급의 수는 여학생도 6개, 남학생도 6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 26, 7, 9번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쉴게요. 시단계 26, 7, 9 한번 해봅시다. 볼게요. 자, B단계 1번. 수준이 반 학생들 몸무게 조사했더니 남학생 평균이 60을 여학생 평균이 50이었대요. 남 평균 60을 여 평균 52. 근데 전체 평균이 56이었대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를 구하시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이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만약에 똑같았으면은 그냥 60이라고 52의 평균값이 전체 평균이었겠지. 근데 56이라는 소리는 여학생이 조금 더 많다는 거야. 얼마만큼 많다고 보시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61이 여기 있고요. 52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평균이 중심이 이거 원래 평균이 몇이냐면은 113이니까 56.5예요. 근데 원래 평균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 평균 56이 있었대요. 빨리 보는 방법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우리가 시소에 가운데에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시도쳐져 있는 거야. 받침대가. 그럼 56에서 52까지의 거리가 몇이야? 56에서 61까지 거리가 몇이야? 5죠. 근데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은 누가 무거운 사람이 어디 앉아야 돼? 4 쪽에 앉아야겠지. 여기에 무거운 사람이 앉아야 되고요. 가벼운 사람이 어디 앉아야 돼요? 5 쪽에 앉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겠죠. 그럼 이 무게의 비가 몇 대 몇일까? 거꾸로.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4고 여기가 5 이렇게 앉아야 일정하겠지. 그치? 시소 원래 생각해주면 이게 요 뭐야? 여학생의 사람수야. 남학생의 사람수야. 똑같아. 그래서 내가 원래 남학생과 여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 실제로 모를 거고 앞으로도 모를 거야. 근데 평균이 이쪽으로 쏠린 걸 보아하니 여자가 조금 더 파워가 세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만큼 더 세냐? 바로 길이 B, 반대편의 길이 B랑 똑같아. 그래서 남자 대 여자 대 B는 그냥 바로 4 대 5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풀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남자는 A명, 여자는 B명 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원래 푸는 거 재미없는 거 남자 평균이야. 남자 전체 합, 남자 총합 몸무게 몇? 61 A. 여자 총합 52B. 그러면 전체 총합 31A, 52B. 그죠? 그러면 전체 평균 나누기 몇 명? 113명. 아니에요. 아니, A명, A 플러스 B명. B. 그렇죠. 이게 몇이다? 56이 되려면 그럼 이게 전체 총합이 아니라 전체 평균이 됐죠? 그럼 내가 A 플러스 B를 5변에다 곱해가지고 뭐만 써주면 돼? 61에 더하기 52B는 56에 더하기 56B니까 56이 넘어와서 5A는 52 절로 가서 4B다. 이게 되죠? 따라서 A 대 B는 거꾸로 4 대 5다. 이렇게 쓰는 거죠. 식으로 쓰는 경우, 그림으로 생각하는 경우 그림이 훨씬 빨라요. 빠르게. 되겠죠?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쌤이 더 물어볼게. 만약에 어떤 숫자가 남학생 평균은 70이었는데 여학생 평균이 46이었대요. 근데 이 전체 평균이 54가 나왔어요. 남학생 대 여학생 기가 몇 대 몇일까? 이거 길이 차고라는 거구나. 70과 54 길이 몇이에요? 16. 54와 46 길이 몇이에요? 몇 차이? 8. 그러면은 여기가 남학생의 8, 여기가 여학생의 16이죠. 몇 대 몇이다? 그렇지. 8대 16, 1대 2였다는 거야. 구할만 하지?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더 페이지 넘겨서 볼게요. 자, 줄기와 잎인데 어디 볼까? 9번 볼까요? 자, 9번에서는 내가 줄기 다 있고요. 잎이 있는데 잎이 몰라요. x랑 y 두 개 몰라요. 평균이 13일 때 x 더하기 y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평균을 구하니까 다 더해야겠지. 2, 3, 4, 7, 9, 1, 1, 2, 6, 7 몰라. 2, 0, 1, 2 몰라. 평균이 13 x 더하기 y 값을 구하시오. 그렇죠? 무조건 x는 7보다 큰 숫자 7 이상, y도 2 이상의 수죠. 자, 이거 다 더해봐야겠네? 이걸 언제다 더해? 더 어렵지. 그러면 여러분이 중3 때 할 거를 선생님이 미리 알려줄게. 귀찮은 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자, 나는 그러면 평균 13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2는 몇이야? 평균 13으로부터 몇이나 부족해? 11. 12나 부족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라고 생각해봐요. 3은요? 4는요? 7은요? 9는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랑 플러스의 합으로 얘기할 거예요. 11은요? 그 다음에 2는요? 자, 이제 16부터는 10 평균보다 크죠? 네. 플러스 몇? 플러스 몇? 플러스 몇? 4. 그죠? 얘는 이제 네모 몰라요. 20은 플러스 몇? 21은 플러스 몇? 22는? 이것도 몰라요. 자, 나는 이 빨간색의 합과 파란색의 합이 결국 밸런스가 맞아야 평균이 나오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치? 그럼 내가 여기에서 합해가지고 없애봐요. 자, 누가 없앨까? 2, 1, 3 없어지죠? 4, 4 없어지죠? 또 9 없어지고요. 3, 8 없어지고요. 그죠? 여기 7 여기로 없앨래.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 빨간색 두 개를 더해서 20이 나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다 더해서 20이 되는 거죠. 서로 상쇄되겠지. 그렇지. 그러려면은 x랑 y가 몇이 돼야 될까? 인 겁니다. 그럼 2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x가 이건 7보다 크다라고 안 해도 되겠다. 7보다 작아도 되겠다. x가 만약에 6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3이나 봐. 아니다. 플러스 3? y가 만약에 엄청 큰 숫자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y가 9예요. 그럼 29는 여기가 플러스 16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3 더하기 4는 17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 맞죠? 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하는 x랑 y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x가 7이고 y가 9여도 괜찮지? 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1의 자릿수의 합은 16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내가 굳이 저 복잡한 수를 안 더해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것을 나중에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편차. 편차는 적기만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별 양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평균 13에 비해서 11만큼 적어요. 이 값은 평균 13에 비해서 9만큼 더 커요. 그럼 이 두 숫자가 20만큼 더 크려면은 이 x랑 y가 몇이 돼야 될까? 10 몇이랑 20 몇이 돼야 될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줄기 잎도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 14번을 보겠습니다. 백두 쪽 14번. 자, 요거는 한 뼘의 길이가 18cm. 우리가 한 뼘의 길이를 잴 건데 18 미만의 학생이 전체 20%였대요. 그러면 우리가 도수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전체의 20%라는 거는 거꾸로 전체 몇 명이었는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2명, 8명, 17명, 몰라였어요. 그러면 전체 20%라면은 18 미만이 지금 몇 명인데? 10명이죠. 네. 10명이 20%야. 그럼 100%는 몇 명이야? 50명이죠. 전체 50명이야.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뭐야? 길이가 긴 쪽에서 24번째인 학생의 수를 구하래요. 길이가 긴 쪽에서 24명.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의 수랑 여기 있는 사람의 수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치? 그런데 몇 명인 건 알 수 있어. 얘네들 다 합치면 합이 50이 돼야 되니까. 이미 여기서 17 뺐잖아. 27 뺐잖아. 그치? 23명이야. 그러면 길이가 긴 쪽에서 세는 거는 내가 아래쪽부터 세는 거지? 아래쪽부터 세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23명 있고 24번째 사람은 몇 명 어디 있는 거야? 여기 그치 17 걔도 여기 있죠. 18에서 20 사이. 여기가 24번째죠. 그치? 내가 순서를 찾을 수 있네요. 그래서 24번째 계급을 구하시오. 18cm 이상 20cm 미만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비교하는 거야? 여기 있는 도수를 비교해서 전체의 몇 %다. 사실 전체의 몇 %다라고 하는 게 다 상대 도수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체 사람의 수 구해서 몇 번째인지 내가 유추할 수 있다. 자, 히스토그램 한번 가볼게요. 히스토그램인데 이거는 19번 가봅시다. 보라색으로. 자, 얘가 있는데 자 4부터 8까지가 딸려 있어요. 당연히 쌤이 그림 안 그릴 거고 개수로 좀 추측을 하자면은 4부터 8까지를 몇 명이라고 가정할까? 한 K명? 됐어요? 그러면은 8부터 12는 그것보다 2배 높죠? 2K 12는 12부터 16은 몇 K? 5K라고 할 수 있겠지. 지금 5칸이죠. 한 칸이 몇인지 모르는 거야 대신. 됐어? 16부터 20은 몇 K?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20부터 24는 몇 K? 그렇지.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결국 도수가 전체 사람의 수잖아요. 도수의 합이. 그런데 학교 학생이 몇 명이었대요? 6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다 더한 값이 몇 K야? K 더하기 2K 더하기 5K 더하기 3K 더하기 K는 12K야. 8 더하기 3 더하기 K니까 12K가 60이 되도록 하는 K니까 K 한 칸당 몇 명이었대? 5명이었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가장 많은 학생의 수는 몇 명이었다? 25이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찢겨 나가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미지로 세워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2번 볼게요. 22번을 보시면은 여기 넓이의 비를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0,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4네요.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위에가 1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2,
돼요. 그래서 A 쪽이랑 B 쪽에 저거를 구하게. 자, A 쪽 이렇게 B 쪽은 이렇게. 됐어요? 이 A 대 B의 넓이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원래 꺾은 선 그래프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이거대로 구하기 힘드니까 선생님 뭘로 바꿨어? 직사. 그렇지, 히스토그램 직사각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바꿔요. 여기 절반 4, 여기 절반 6, 그 다음에 여기 올려 14, 여기까지 절반, 그죠? 그 다음 여기 8, 여기도 절반, 여기 2, 절반. 이렇게 나타내야죠. 직사각형 몇 개로? 5개로. 그럼 여기에 이제 빨간색이 칠해지는 거는 실제로 어느 부분이야?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니까 여기부터 여기랑 요놈의 절반이죠. 파란색의 넓이는 어디겠어? 반대편. 그렇지, 반대편. 요쪽 직사각형의 넓이 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넓이로 계산해야 돼. 여기 가운데는 지금 나뉘었어요. 됐죠? 이거 밑변의 길이가 3인데 밑변의 길이 3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비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뭐라고 해요? 여기 길이를 여기 쪼개 1 여기가 2짜리 이렇게 계산하세요. 차라리 1.5랑 3으로 하면 힘드니까. 자, 그럼 빨간색의 넓이는 몇이에요? 2 곱하기 4 8 2 곱하기 6 12 20에다가 1 곱하기 14 34. 파란색의 넓이는 몇이에요? 여기 14 2 곱하기 8 2 곱하기 2니까 몇이야? 얘도 34 나와야지. 34에 34니까 그쵸, 정확하게 1대 1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넓이 구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얘기한 거 다 나왔죠? 평균 중앙값 구하는 건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해서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꺾은 선까지 됐죠? 자, 지루하겠지만 문제 푸는 시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B단계 한번 전부 풀어봅시다. 전부 풀라고 빌드업 한 거야. 어떤 상황이니까 길이의 평균이 30인 5개의 뜰이 있고요. 평균이 30인 5개. 근데 각근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5개의 정사각형을 만들 때 정사각형 둘레 길이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미지수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 우리가 이 5개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아 몰라?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이 끈 5개를 길이가 각각 x1, x2, x3, x4, x5 이렇게 쓸 거예요. A, B, C, D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평균 길이가 30cm이므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는 몇 cm가 나와야 돼? 150. 그렇지, 30cm가 아니야. 왜? 5개를 곱해줘야 되잖아. 그지? 답은
150cm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 정사각형 5개를 만들 건데 내가 만약에 x1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치자. 각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잖아. 그치? 그러면 x1짜리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몇 x1이에요? 정사각형은 4배 해줘야지. 4.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4x1이야. x2도 4x2. 4x2, x3도 4x3.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몇 배 해주는 거야? 4배. 4배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몇 cm 나와야 돼요? 600. 600cm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뭐 할 거야? 그 둘레의 평균 구할 거지. 그러면은 이 둘레의 평균이니까 몇으로 나눠줘야 돼? 5. 그렇지, 5개였죠? 아. 5개로 나눠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네. 그래서 평균은 다시 5로 나눠줘서 얘는 120cm가 된다. 그게 평균이에요. 그럼 내가 따지고 보면은 사실 내가 이거 가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평균 30cm짜리였지. 네. 그럼 내가 그냥 한 변의 길이가 30cm인 거 4개 만들면 몇 cm가 돼? 120. 그렇게 되는 거야. 네. 120이 되는 거야. 30 곱하기 4. 그러네. 오, 그치? 그럼 여기다가 적어주자. 만약에 이렇게 씁시다. xi라고 할게요. 얘네들을 xi라고 합니다. xi들의 평균이 m이라는 숫자일 때 내가 이 xi들을 4배 했어. 그러니까 a배 했어. a 곱하기 xi들의 평균은 몇 m이다? a배 똑같이 곱해주면 된다. 전부 다 4배 했지? 평균도 몇 배 해? 4배 해. 그렇지. 전부 다 10배 했어? 그럼 평균도 몇 배 해? 10배 해. 그러면 선생님이 답을 물을게요. 전부 다 10을 더했어. 평균도 몇을 더해? 70. 그렇습니다. 하나 더 써줄게요. ax 더하기 b였어요. 만약에 b까지 더했어.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몇 m 더하기 몇이다? 똑같이 am 더하기 b. 그치. 내가 그냥 x만 m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거 언제 나오냐면은 다시 중3 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알겠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13명이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을 조사했는데 같은 양의 물을 마신 학생은 없었어요. 가장 적게 마신 학생은 제외한 12명이 마신 물의 양의 평균이래요. 자, 13명이 물을 마실 건데 가장 적은 한 명 제외 평균 1.6L.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마신 학생 제외한 평균은 1.3m. 가장 많은 한 명 제외 평균 1.3. 가장 적게 마신 학생과 많이 마신 학생의 물의 합이 적은 한 명 플러스 많은 한 명은 4.2L일 때 13명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내가 미지수를 둘 다 잡을 건데 가장 적은 학생을 A 또는 X, 가장 많은 학생은 Y 또는 B라고 잡을게요. 자, X랑 Y로 할게요. 가장 적은 한 명 X,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한 명 Y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X는 있었고 나머지 12명의 평균이 1.6m래매. 그치? 그럼 X랑 나머지 12명의 평균은 몇이야? 1.6 곱하기 12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뭐야? 13명의 총합이죠. 자, 지금 쌤이 뭐 구한 거야?
13명의 총합을 구한 거예요. 13명의 총합은 가장 적은 X 빼고 나머지 1.6L를 12명이서 마셨다. 그래서 X 더하기 몇이다? 1.6이면은 192에다 소수점 하나 붙여서 19점? 2 됐어요? 근데 내가 다른 방식으로도 보여볼 거야. 왜냐? 가장 많은 한 명 Y를 제외해주면은 1.3이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 Y 더하기 1.3L가 12명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얘는 Y 더하기 몇이에요? 15초. 그렇죠. 15.6입니다. 맞아요? 그럼 내가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뭐야? X랑 Y를 더하면 4.2였대요. 인정? 그래서 X 더하기 Y는 4.2였다. 그럼 내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뭐 나올까? 자, Y 대신에 4.2 빼기 X 할까요? 그러면 여기는 19.8 빼기 X 이렇게 나오겠죠? Y 대신에 4.2 빼기 X 넣었으니까 그럼 얘 비교해주면은 2X가 0.6이네. X는 0.3 그리고 Y는 3.9L 그치? 둘이 합쳐서 4.2가 돼야 되니까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난 13명의 평균 구하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0.3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저 13명의 총합은 19.5L. 그래서 평균은 몇 분의 몇? 13분의 19.5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10이 아니라 1.5L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송합으로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억 4개의 별량 A 5, 8, 6, 3, 7, 1의 중앙 6, 7 니은 A 6, 7 7, 9 8, 2 8, 9의 중앙 7, 9 정수 A의 개수. 자, 중앙값 물어봤네. 우리가 4개짜리일 때랑 5개짜리일 때 중앙값은 계산하는 게 다르죠. 짝수에는 중앙이 실제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누군가의 평균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A가 58보다 진짜 작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번엔 중앙이 누구랑 누구예요? 58이랑 64. 그런데 얘네들의 평균이 67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A는 가장 작으면 안 돼요. 그럼 A가 58과 63 사이면은 A랑 63인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63과 A 사이인데 63과 A 사이에서 67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돼? 7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63과 71의 중앙이 67이 나오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A는 몇 이상이다? 71 이상이다. 71 이상. 71보다 크거나 같아야 63, 71 A 순서대로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니은 이번엔 5개를 볼 건데 내가 1순으로 쓰자면은 중앙값이 79 나오는 거 맞죠? 그치? 그럼 A는 79보다 커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세 번째 숫자는 79가 와야 되기 때문에 A는 79보다 작으면 됩니다. 67보다는 커도 상관없어요. 왜? 67, A 79 해도 어차피 세 번째 숫자는 79지. 그치? 그래서 니은에서는 A는 79
이하여도 됩니다. 67, 79, 79에도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니까 몇 개 나온다? 등호 둘 다 포함하죠? 그러면 71 이상 79 이하의 개수는 몇 개야? 9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9개 나옵니다. 쌤이 왜 9 빼기 1을 했냐면은 그냥 1의 자릿수를 뺐어요. 원래 79하고 71의 간격은 8이죠. 근데 둘 다 등호 들어갔으면 쌤이 더하기 1 하라 그랬지? 그래서 9개. 됐죠? 아니 6번. 이번에는 평균은 1.4인데 최빈값이 4가 나올 때 중앙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최빈값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x 3 마구 4 1 마유 8 y z 마유 평균이 1.4 최빈 4 1대 중앙 값을 구하시오. x, y, z는 정수. 자, 평균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얘 10개 수를 다 더한 값이 몇이 나와야 된다? 개수 몇 개? 10개죠. 1.4 곱하기 10 몇이 나와야 돼? 14 나와야 돼요. 그래서 평균식으로부터 총합 식을 쓸 수 있네요. x, y, z 다 더하고 그 다음 숫자 다 더하면 몇이야? 그거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나오네요. 마이너스 5 나와? 네. 3, 7, 8, 16 마이너스 5 나오네요. 그게 1.4 10대 14가 돼야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4가 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6이 몇 개 있어? 하나 2개 있잖아. 근데 최빈값이 마이너스 6이 안 나왔다는 소리는 4가 몇 번? 그치, 최소한 3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상 얘네들을 다 4라고 합시다. 됐죠? 그래서 얘를 4라고 하면은 얘 x가 몇이나 해야 돼요? 11이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숫자를 다 정했으니까 중앙값 세면 되는 거야. 작은 것부터 중앙값 세보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더 이상 없죠? 1 그 다음에 1, 4 4, 4 아니죠? 3이죠? 3 4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4.5가 나와요. 그 다음에 8, 11. 11. 그래서 5번째랑 6번째니까 중앙값은 몇 점 몇이었다? 3.5가. 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 7번부터 11번 10번 10번이요. 또 10번 11번 쉬어야겠다. 안 주고 해보자. 쓸데없이 잘 보여가지고. 쟤 무슨 캐릭터야? 쟤는 본 적이 없나? 저거 영어 뭐야? 캐릭터야? 맞아 페퍼핑인가 들어가는데 애니라고 해야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어디 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맞아? 그냥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니야? 왠지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어. 영어로 그게 나오긴 해요. 그 음성. 예, 이레스트에다가 어? 이랬습니다. 저 하윤이 개념 쓰는 애도 그렸었어.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 좋아하는 건지 그냥 그리는 건지. 저 사각형을 집어넣어. 예? 네. 얘는 지워보지. 얘는 안 예쁘잖아. 제일
40 이상 60 미만인 학생이 여기가 전체 40%였대요. 이때 전체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줄기와 이 숫자가 관심 없고요. 우리는 몇 명이 나머지 사람이었는지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자, 얘 빼고 나머지 몇 명이야? 얘네들 2명, 여기는 10명, 여기는 3명이죠. 그러면 15명이죠. 네. 그럼 15명은 40%를 제외한 몇 퍼센트였대? 60%였다고 해도 되죠? 그러면은 15명이 60%면은 전체 100%는 몇 명이었어요? 음, 15. 왜? 몇을 곱해줘야 돼? 여기다가 6분의 10, 즉 3분의 5 곱해주면 되죠. 아, 이거 비례식이야 이것도. 우리가 15명에다가 3분의 5를 곱해주면 되잖아. 네, 그래서 여기가 전체 25명이었대요. 그럼 25명이니까 여기는 몇 명이야? 25명으로 그냥 끝났죠? 저 40%는? 4번 네, 40%는 그럴 필요가 없네요. 예전 그 다음 11번 도수 주어져 있는데 이용 횟수가 6 이상인 학생도 전체의 30%라고 합니다. 그죠? 전체 학생 30명이에요. 30명의 30% 몇 명이에요? 어려면 20 30명의 30%는 알아서 9명이죠. 30 곱하기 30이니까 900. 100으로 나눠주면은 9. 아, 9명이니까 6에서 8은 5명밖에 없겠다. 그죠? 그러면은 전체가 30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맨 위에 빈칸은 몇이 돼야 돼? (6에서 8이) 5명. 6에서 8이 5시 아, 쟤는 12, 17명 17명이 되야겠죠. 그죠? 그래서 4회 미만의 학생은 17명하고 한 명 더 포함해서 18명이지? 그럼 18명은 전체 몇 퍼센트냐? 30분의 18은 10분의 6 곱하기 100은 60%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퍼센트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요. 12번부터 15번. 13번 곱하기 13번은 14번. 12번은 30. 또 있나요? 또 있나요? 또 있나요? 자, 그러면 16번부터 21번. 18번. 18번에 12명. 18번부터 16번부터 21번. 20번에 8명. 20번은 6명. 18번 질문 18번 질문이요. 자, 우리가 오케이 20번도 숫자 사이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자, 쌤이 이거 쓸게. 그러면 30과 40 사이에는 보수가 하나, 그죠? 40과 50 사이에는 4. 그 다음에 50과 60 사이에는 6, 8, 11, 6, 4 이렇게 끝나죠? 계급 7개 있죠? 맞아? 총 몇 명? 여기 10, 이렇게 20, 여기 10, 40명. 40명에 전체 30% 이내, 40명의 30%는 몇 명이에요? 40 곱하기 30, 1200, 나누기 100. 12명 그렇지. 12명입니다. 그러면 상위 12명 이내에 들려면 최소 몇 점 받아야 되니? 물어봤습니다. 그럼 12명이면은 내가 이미 여기 4, 6 들어오죠? 어,
맞아요? 70점 이내에 들면은 상위 12명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어쨌든 최소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냥 이 구간에 속한 친구 사면 되겠네. 그래, 12등은 어디 구간 안에 있니? 여기 구간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점수가 70점이었죠? 그럼 답은 70점 안에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갈게요. 18번 질문. 그러면 18번의 그 넓이가 합이 S1과 S2가 45라고 하는 거는, 자, 이 S1을 보시면은 S1은 눈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지금 칸이 이렇게 4칸 올라가져 있는 형태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S1이 돼. 그 다음에 S2는요 5칸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얘는 여기가 S2예요. 맞아요? 내가 삼각형으로 보자면은 지금 S1의 밑변의 길이는 몇이야? 50부터 60, 55부터 60까지잖아. 밑변의 길이 5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몇 칸이야? 2칸. 그치, 2칸. 2K. 그 다음에 S2는 넓이가 밑변의 길이 5고요. 얘는 2.5칸이죠. 얘네들의 넓이 합이 45래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얘는 계산하면은 넓이가 몇이야? 얘가 5K고 이거 계산하면 분수로 써야겠다. 여기는 2분의 10K 더하기 12.5K니까 22.5K. 그러면 2 곱해주면은 4분의 45K예요. 이게 넓이가 45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K는 한 칸당 간격이 몇이었다? 4짜리였다. 근데 여기 한 칸이 세로 한 칸이 4였어요. 그래서 50점 미만인 학생의 수는 지금 몇 칸 떨어져 있어? 하나, 둘, 3칸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3 곱하기 4짜리여서 12명이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넓이를 봐야 되는데 X1에 있는 높이랑 S2에 있는 높이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이 흰색 선을 기준으로 몇 칸이 떨어져 있었는지를 미지수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S1은 2칸, S2는 2.5칸이었다. 알겠죠? 20번. 자,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가로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70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각형에서 넓이는 히스토그램에서 뭐랑 똑같았다?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았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랑 똑같았다? 계급의 간격 곱하기 도수 합이랑 똑같았다. 계급의 간격은 다 2입니다. 그죠? 2 곱하기 그러면 35명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전체 인원이 35명인 거 알아. 그리고 도수를 보니까 4개 적혀 있죠? 자, 도수 한번 써보자. 5, 10, 11, 몰라, 3. 그죠? 얘네들이 합이 35명. 이해됐지? 그래서 넓이로 내가 생각을 해서 도수로 바꿔주시면 이제 x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12명? 여기 15, 26, 29 빼주면은 6명이겠지. 그러네. 내가 어떤 수를 안 더했을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6번. 자, 이제 히스토그램에서 키가 158보다 작은 학생 수가 최대 몇 명이고 최소 몇 명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155부터 160 사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158보다 작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런다면은 나는 4칸의 도수를 다 합치면 그게 최대값. 아, 답하긴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건 줄 알았어. 16번에 47. 그죠? 158cm가 다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22번부터 26번 26번에 3, 5번 또 23번 질문 또 일단 23번 볼게요. 자, 히스토그램인데 많이 찢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봅시다. 일단 도수를 보니까 여기는 2명,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에 9명까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120, 140은 몰라 X, 140, 160도 몰라 Y, 160, 180도 몰라 Z, 그 다음에 180, 200이 5명, 4명으로 끝났대요. 됐죠? 자, 문제에서 기록이 120, 140인 학생의 수와 140, 160인 학생의 수의 비는 7대 6이었대요. 자, X 대 Y가 7대 6이었대요. 됐어요? 그 다음에 140, 160과 160, 180의 비는 4대 3이었대요. 여기랑 여기는 4대 3이었대요. 그죠? 이 30%지 맞아요? 응? 23번에 30%. 자, 요거의 전체 합이 60명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미지수 해줘야겠지. 야, X 대 Y 대 Z 미지수를 뭐라고 잡아두는 게 편할까? 일단 Y가 겹쳐 있잖아. 그럼 Y를 공배수로 두는 게 좋아요. 12. 그렇지. 근데 12명인지 모르니까 12K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Z도 몇 K? 3배 했으니까 9K. 그럼 X도 몇 K? 2배 했으니까 14K.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모든 수의 합이 60이 되도록 하는 거야. 자, 내가 이 검정색 수를 다 더해주면은 여기가 몇 나와? 10에다가 11에다가 15니까 25죠. 25 더하기 얘네들이 60명이 나오려면은 K가 몇이 돼야 될까? 근데 계산해보니까 35K가 35예요. 아, 그러니까 K는 그냥 1. 한 명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다 곱해주면은 여기가 14명, 12명, 9명이 진짜 맞았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160 이상인 학생이니까 160 이상은 여기만 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4명에 18명이니까 60분의 18명 100% 해주면은 30%다. 됐죠? 그래서 비례식만 잘 써서 여러분이 미지수 표현해주면 됩니다. 24번? 24번도 지금 몇 개가 부러져 있냐면은 8에서 10, 10에서 12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 일단 써볼게. 이 24번. 자, 일단 도수가 3, 10, 16, X, Y 끝이죠? 자, 용돈이 8에서 10인 학생이 10에서 12인 학생보다 9명이 많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얘를 X가 Y보다 9명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X를 Y 더하기 9라고 쓸게요. 됐어요? 그리고 4만원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5%였대요. 4만원 미만은 몇 명? 3명이죠. 3명이 5%래요. 그러면 이거 20배 해주면 전체 100%죠. 그럼 전체 몇 명이었대? 60. 6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10이 나오죠? 3 더하기 10 더하기 16 더하기 y 더하기 9 더하기 y. 그러네. 그러면은 25에다가 38 더하기 UI 더하기 2y가 60, 2y가 22, y는 11명짜리였죠. 그래서 8부터 10까지는요? 그렇죠. 여기니까 20명이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하면 됩니다. 해볼 수 있겠죠? 그래, 여기는 뭐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해주면 돼. 근데 그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고 내가 잘 세서 퍼센트 계산하고 곱셈나눌 수만 잘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10분 정도 남았는데 상대도수 짧아요. 114쪽 하나밖에 없어요. A 그래서 단계는 어떻게? A 단계까지만 할 거예요. A 단계 숙제. 그래서 C 단계까지 할 거예요 오늘. 숙제 그래서 C 단계까지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필기만 해봅시다. 그다음 3, 4, 5, 6, 상대도수가 왜 나왔냐? 우리가 히스토그램처럼 꺾은 그래프 나타내는 거 있었지. 여러 개의 자료를 비교하는 거. 그지? 예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험 점수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계급이에요. 점수가 50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이렇게 땄다고 가정합시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네. A 반은 사람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8명, 여기가 10명, 여기가 4명, 그 다음에 여기가 8명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B 반은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명 나오냐면은 여기는 3명, 여기는 10명, 그 다음에 여기는 5명, 여기는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해 보니까 이 도수합은 30명이었고요. 이 도수합은 20명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뭘 비교하고 싶냐면은 지금 A반에서 60점, 70점 맞은 비율과 B반에서 60점, 70점 맞은 비율은 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도수분포표 우리 꺾은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거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걔는 진짜 10만 내가 찍을 거기 때문에. 그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얘를 직접 나눠 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A의 상대 도수는 몇일까? 상대 도수. 그럼 여기는 30분의 8.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100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쌤이 숫자를 좀 잘못 적었는데 어쨌건 이거 뭐 분수 소수가 나와요. 분수로 써도 되고요. 원래는 소수로 써야 돼요. 숫자를 조정을 해볼게. 여기 펜으로 썼어? 네. 그러면 그냥 써. 그냥 써. 30분의 8 몇일까? 0.26 이렇게만 씁시다. 소수점 둘째짜리로. 그 다음에 얘는요 10 나누기 3 하면은 0.33. 그 다음에 얘는요 0.13, 0.26. 그럼 여기 0.26을 0.27이라고 대충 써도 되겠다. 한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상대 도수의 합은 1이 됩니다. 왜냐면 나는 전체를 이렇게 다 나눴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은 1이 돼야 돼요.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상대 도수를 보시면은 여러분은 실제로는 계산하기 쉬운 분모가 나올 거예요. 자, 20분의. 그럼 얘는 계속 0.05만 곱해주면 돼. 0.15. 얘는 0.5. 얘는 0.25. 얘는 0.1.
이거 다 더해줘도 1 나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도수로 그냥 쓰는 것보다 상대 도수로 비교해주면은 몇 퍼센트가 얼마만큼 있구나 비교가 쉽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볼 수 있어? A반의 80점, 90점 사이의 비율이 B반의 70점, 80점 비율보다 크다 작다 이거를 이제 상대 도수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 도수의 정의를 쓸게요. 상대 도수는 뭘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전체 다 소수점 또는 분수로 썼어요. 그래서 전체 도수분의 계급에 있는 도수 값이에요. 그거를 곱하기 100%. 100%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소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얘를 소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특징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몇 나와야 된다? 1. 그 다음에 언제 편리하다? 도수의 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편리하다. 도수합이 이런 식으로 달라. 그러면은 내가 도수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어? 도수 히스토그램하고 도수 분포 다각형처럼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이제 똑같이 하듯이 보시면 돼요. 그럼 그림 안 그릴게요. 됐지? 자, 이렇게만 적읍시다. 다 적었으면은 이제 10단계 문제 한 4문제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115조 1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도수, 분포, 다각형이 주어져 있죠? 그럼 내가 도수로 표현을 해줘요. 일단 20회 이상, 40회 이상인 사람의 수의 총합은 몇이에요? 15명에다가 45명이니까 60명이죠? 네. 자, 전체 도수도 구해줘야겠다. 전체는 몇 명일까요? 60 가운데 있었고 5랑 60이랑 50. 25 해주니까 150명이에요. 150명 중에 60명이니까 150분의 60은 몇 퍼센트? 그렇죠? 그거 그냥 소수로 쓰면 됩니다. 0.4라고 하면은 그게 정답이에요. 40%는 그냥 퍼센트 비율이고 상대 도수는 퍼센트 빼고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116조 상대 도수 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6번 노란색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상대 도수가 가장 클수록 도수도 크겠죠. 근데 학생 40명에 대한 값이래요. 그러니까 40명에다가 상대 도수를 곱해주면 그게 뭐가 나온다? 실제 도수가 나오는 거예요. 비율이잖아. 상대 도수라는 거는. 그치? 전체의 0.3이었어요. 그러니까 0.3이 가장 높잖아. 40 곱하기 0.3은 몇 명? 12명이라는 거지. 알겠지? 상대 도수가 요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도수 구할 때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곱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 10번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 도수로 내가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야. 도수 분포 다각형이 아니라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A는 전체 100명이고요. B는 140명이에요. 1번 A에서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상대 도수는 0.1이다. 맞아요? 네. 맞죠? 2번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맞아요?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는 원래 도수의 총 합이니까 달랐는데 얘는 상대 도수이기 때문에 다 합이 몇으로 같아야 돼? 네. 그렇지, 1로 같아. 됐죠? 3번 A 중학교의 TV 시청 시간이 B 중학교 시청 시간보다 더 적은 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다각형의 모양을 보면은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적은 거야. A랑 B 비교했으면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어 A가? 살짝 그치 중심이 왼쪽으로 쏠려 있죠. 그러니까 적다고 말해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4번 TV 시청 시간이 7시간 미만의 학생은 A가 15명, B가 5명이다 라고 했는데 A가 전체 몇 명이었어 원래 전체 학생이 100명이라고 했죠. 100명은 곱하기 7시간은 0.15잖아. 곱해주면은 실제 몇 명이야? 15명이고 B는 전체 몇 명이래? 140명. 140 곱하기 0.05를 해야 돼. 그럼 몇 명이 나와? 5명. 아니요. 140 곱하기 0.05는 몇이에요? 오. 아. 100 곱하기 0.05가 아니었어. B는. 그러면 그지? 140 곱하기 0.05예요. 1 그렇지. 7명이었어. 그래서 4번이 틀려요. B는 7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봐야 돼. 전체 곱하기야. 5번 TV 시간이 9시간 이상인 학생은 B가 42명 더 많다. 그러면은 이것도 비율 계산해야 돼요. 자, 이것만 계산하고 끝냅시다. A는 몇 명이었을까요? 9시간 이상. 자, 일단 상대도수 봐봐. 9시간부터 10시간은 0.25. 그 다음에 0.1 곱하기 0.35였지. 100명 곱해주면은 몇 명? 35명. 35명이었어. 자, B는요. 상대도수 합이 몇이에요? 0.35 더하기 0.2점. 0.55점. 0.6이 아니라 0.35 더하기 0.2니까 0.55점. 140명 곱하기 0.55 해보세요. 몇 명 나올까요? 77명. 그렇죠. 그래서 A는 35명, B는 77명이니까 42명 차이 나는 거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117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점. 네.